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변비의 원인과 어린이 변비 관리에 많이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어린이 변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2020년 변비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비 총액을 보더라도 50세 이상의 시니어층 다음으로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린이 변비 같은 경우는 어른의 변비보다 관리가 더 어려운 이유가 어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식습관을 개선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챙겨줘야 하다 보니까 관리가 더 어려운 변비로 보고 있어요. 어린이 변비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변비를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배변 횟수가 적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변이 너무 딱딱해서 아이가 변을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가 속옷에 변을 지리는 것.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방귀인 줄 알고 방귀를 뽕 했는데 속옷에 약간의 변이 묻어 나오는 것. 이럴 때 너무 혼내지 마시고 아이가 변비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변이 너무 커서 변기가 자주 막힐 정도로 그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것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라면은 이제 아이의 변비를 좀 관리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토끼똥처럼 너무 똥똥똥똥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볼 때마다 너무 배가 아파요 라고 호소한다. 이럴 경우에도 아이 변비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변비의 원인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절대적인 음식 섭취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이제 소화와 흡수를 마치고 이제 찌꺼기가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려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일에 아이가 음식 섭취량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장 내에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변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흡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변이 점점 더 딱딱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보통 토끼똥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식사량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분 섭취량이 적은 경우입니다.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꼭 물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음료 같은 걸 다 포함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먹이다 보면은 이제 구토를 한다거나 이제 물을 먹는 것 자체를 질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먹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아이가 만일 수분 섭취량이 적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더 물을 많이 먹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탄산음료는 안 되고 물 아니면 이온 음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 종류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에요. 저도 1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역시나 아이들은 야채와 과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억지로 무언가를 먹이는 것 무슨 노력도 하긴 해야 돼요. 식습관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던가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오는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던가 이런 것을 먹여주시면 변이 조금 부풀어서 배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푸른 주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변비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린 3가지 방식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어떤 유산균을 선택해야 되냐, 직구 유산균이 좋냐, 국내 유산균이 좋냐, 균수는 어때야 되냐, 균종은 어때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간단한 기준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선정한 거는 어린이 유산균 전문 브랜드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내 제품인 캔틴9의 헤이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주 브랜드인 세노비스의 슈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브랜드인 네이처스웨이의 프리마도필러스 키즈, 이렇게 3가지 제품을 놓고 선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말이냐 아니면 추업을 정제냐 이런 섭취 형태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수와 균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식이섬유 유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가지 제품을 보시게 되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의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특히 이 국내 브랜드인 캔틴9의 헤이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식이섬유를 부원료로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내에 유익균을 늘려서 장 운동을 도와주는 과정이라면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변을 부풀려서 장 운동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배변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소량 넣고 부원료로 들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캔틴9의 원료명을 보시게 되면 주원료 다음에 이제 써 있는 부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푸른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가장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이제 조금 넣지 않고 이제 다량 넣어서 의미 있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푸른 같은 경우는 앞서 서두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푸른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소르비톨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내에 수분 함량을 늘려주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드럽게 먹는 데에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유산균은 가급적 분말 형태로 선택하시는 것을 더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먹어야만 효과가 있는데요. 아이가 오늘따라 먹기 싫다라고 했을 때 추업을 정제 같은 경우는 억지로 먹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가루형, 분말형 같은 경우는 아이가 먹는 간식이나 음료 같은 데에도 함께 섞여서 어머님이 꾸준히 챙겨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워낙에 변비 있는 친구들도 식습관에 예민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말 형태로 선택을 하셔서 아이가 꾸준히 먹을 수 있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장균수와 균종입니다. 보장균수라는 개념은요.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까지 살아있는 균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장균수 30억이다 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30억보다 많이 들어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처럼 정확하게 꼭 보장균수를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닌 제품들도 있어서 요즘 이제 보시게 되면 트루 포텐시라고 적힌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나라와 같은 그 유효기간 끝까지 보장균수 개념인 거고, 만일 트루 포텐시가 아니라면은 직구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입균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차이점 두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균종을 보게 되면은요, 균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소장에 많이 살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락토균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대장에 많이 살고 있는 비피더스 계열의 비피도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이제 각각이 소장과 대장에 사는 두 균이 얼마나 잘 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균종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참고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장균수부터 각각의 제품을 보게 되면요. 캔틴9 같은 경우는 10억, 그리고 세노비스 같은 경우는 50억, 그리고 네이처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30억으로 지금 트루포텐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유효기간 전에는 다 이것보다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균종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캔틴9의 헤이장 같은 경우에는 락토균 2종과 비피도균 3종, 그리고 전반적인 균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가 추가돼서 총 7가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이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장점으로 보이는 것은 모유유래 유산균인 루테리균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그 루테린균의 함량도 적지 않다라고 지금 광고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캔틴9 유산균에 포함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와 신생아에 대한 연구가 200여 가지가 넘게 존재할 만큼 기능성이 입증된 균종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모유유래 유산균으로 안정성과 장 정착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함량이 20% 이상 고함량 들어있는 거라서 다른 어린이 유산균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제품이야 이제 해외 유래이지만 이제 국내 제품이니만큼 국내 유래 유산균으로서 한국인에게 잘 맞는 그러한 균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아이들의 유산균을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그 아이들이 야채, 과일을 잘 안 먹는 만큼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꾸준히 먹일 수 있도록 가급적 분말 형태를 권장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균수와 균종 같은 경우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균수 같은 경우에는 직구 제품 구매하실 때는 트루포텐시라고 정확히 좀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보장균수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해설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맛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아이 제품에 대해서 거의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아이가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제 맛을 보시게 되면은요, 국내 제품인 캔틴라인의 헤이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 후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포도맛, 뭐 블루베리 맛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푸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처스 웨이의 뭐 프리머드 필러스 키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리 맛과 오렌지 맛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세노위스의 슈퍼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딸기 맛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맛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의 변비 원인과 어린이 변비 관리에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차고 신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